태풍 11호 흰남노가 지나가고 최근 14호 태풍 남마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남마돌의 경우 부상자 2명 외에는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태풍 13호 무르복은 알래스카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바닷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이 떠내려가는 등 근 10년 만에 가장 큰 피해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태풍이 생기지 않는다는 알래스카, 어쩌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태풍이 알래스카까지 가게 된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르복이 온대 저기압 수준으로 태워 있는데도 바닷물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힘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흰남노의 원인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일부터 불의 고리 지역의 지진도 잇따르고 있어요. 대만에서 6.4와 6.8의 강한 지진이 이틀 연속 발생했고, 일본에서는 6.1과 5.5의 지진이, 멕시코에서는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안하고도 위험한 재난의 연속. 많은 전문가들은 안전한 기후 상태가 이미 지났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후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상기후의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생겼었죠. 바로 꿀벌 집단 실종 폐사 사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라진 꿀벌은 무려 50만 봉군에 이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전체 꿀벌 중 16%에 해당하고요.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도 전 올해 1월 제주도에서 꿀벌 3억 마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집단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고요. 게다가 월동기를 걸치며 꿀벌 78억 마리가 폐사하는 기이한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인간의 식량 중 3분의 1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 덕분에 생기는데요. 그 중에 80%를 꿀벌이 담당합니다. 최근에는 비눗방울이나 드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공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데요. 사실 곤충, 특히 꿀벌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꿀벌은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먼저 겨울인데도 고온인 날이 많아지는 이상 기온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 태풍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의 연장선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꿀벌은 겨울과 봄을 착각하게 됩니다. 겨울인데도 낮에는 따뜻하니 봄인 줄로 착각해 꿀을 따러 나가죠. 하지만 꿀벌은 날씨가 추워지면 날개짓을 하지 못해요. 오후에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벌통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폐사합니다. 이번 집단 실종 사건 조사 결과 꿀벌의 몸에서 응애가 관찰되었습니다. 응애란 꿀벌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 진드기입니다. 응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뿌린 여러 약재가 과도하게 사용되어 벌들의 기억력 상실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우리 겉을 떠난 꿀벌들, 그 중에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상기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꿀벌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나무를 심어 개체수를 보존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정부와 농가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꿀벌을 키우는 것은 농가의 일이지만 꿀벌 덕분에 이익을 보는 건 우리 모두니까요. 이렇듯 이상 기후와 지구의 미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지금,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꿀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꿀벌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꿀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어린이 꿀벌 원정대의 활동을 미니TV가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꿀벌 원정대의 모습 함께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